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지금 7개 사건과 11개 혐의,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이재명의 관심은 온통 재판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한 개 재판이라도 그게 온 신경이 거기 다 집중되는데, 자, 이 7개 사건, 11개 혐의라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아주 중한 사건들입니다. 선거법은 선거법 나름대로 자 이재명이 유죄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 이재명은 배지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434억 원 434원이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 깨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위정교사가 올 가을에 다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은 9월 6일 날 이재명에 대해서 자 여기 이 구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는 9월 30일 구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구형이 있고 난 뒤에 한 달쯤 뒤에 법원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앉아있지만 자, 이 휴대전화로 변호인 의견서라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 기자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 변호인 의견서, 이게 자세히 보니까 김진성 씨에 대한 정인신문 이런 걸 있는 거 봐서 위정교사 사건입니다. 자, 위정교사, 이재명의 사법방해고 이재명이 과거에 2002년도에 이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나중에 2018년도에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누명을 썼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때 이제 물으니까 나는 그때 누명을 썼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누명을 썼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이재명 관련해서 이 고발이 됐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김진성 씨라고 하는 사람, 자, 이 김병남 그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건에 함께 처벌을 받았던 자 그래서 KBS PD가 짜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다 덮어 씌웠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걸 지금 이 김진성 씨라고 하는 이 수행비서에게 부탁해가지고 그런 위조를 부탁했는데 자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난 겁니다. 자 이게 대장동 사건 등등에서 백현동 사건 이슈사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 이 김진성 씨의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이재명이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자, 이 유천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재명은 전남 대표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위정교사는 사법질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자, 어쨌든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9월 30일 구형이 되고 10월 30일 전후로 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이 선거법은 지금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되면 또 2심, 3심이 있는데 이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구속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정교사는 자칫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 구속까지. 위정교사는 사법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조계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 또는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재명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 방해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재판도 신속하게 하라.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별한 지시가 날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도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여기서 지금 이게 휴대전화로 보는 장면이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김진성 녹취록 이런 게 더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변호인의 말하자면 의견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김진성 씨에 대한 정인신문 등등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 지금 이 기자들에 포착이 되는데 안에는 재판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가렸지만 옆으로 삐져나오는 글자를 보니까 이게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돼 있구나.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여기에 온 신경이 다 쓰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회의 간다, 상임회의 간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 신경이 몸은 있어도 관심은 전부 다 재판에 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이 지금 4개의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도 신진호 부장판사에 의해서 8월 27일 날 첫 분미기일이 열립니다. 8월 27일부터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이 8월 27일부터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은 이게 집중 심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 많게는 5번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회에 있다고 하나, 자, 온 몸은, 마음은 또 이 재판정이 가 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 신문으로 하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재명이 욕심을 더 내가지고 지금 또다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국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거기다가 지금 법인카드 사인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 그런데 날짜를 많이 줬지만 못 간다.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답을 한 것이 결국은 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다면 이재명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재판만 받기도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수원지법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과 수원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거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재판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갔다가 오후에 수원지법으로 가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앉아서도 자 이게 우선 제일 먼저 이 혐의는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 다 파일이 이미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위증을 했다고는 김진성 씨가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실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은 이제 법정 구속이 될지 여부에 쏘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변호사들의 이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재판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몸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지만 온통 지금 재판에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 활동을 하고 한 것도 본인이 국회나 또는 이 민생이나 이 국가 경제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이 재판에서 구속되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모든 역량 또는 관심을 다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자, 또 다른 화면을 하나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방송 3법이다 뭐다 해야 되고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조불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이게 투표를 한다고 보지하니까 바로 이재명을 깨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이재명이 자고 있다가 갑자기 투표하라고 하니까 이게 투표를 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장면입니다. 초랭이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달라고 국회의장이 말하니까 정청래가 투표 칩니다. 그 이재명이 자고 있다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이재명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투표하고 난 뒤에 자, 뒷목을 이렇게 가려워서 건질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재명은 국회에 몸이 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당 대표 노릇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승동을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방탄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은 조국을 만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중간에서 정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월경에 간행하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선고가 내려지고
사법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빨리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감방 가는 것을 면하게 싶다. 이게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도 1심,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동병상련인 이재명과 조국이 똘똘 뭉쳐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자, 위증교사뿐만 아니라 선거법 모두가 다 이번에 판결이 나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지면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탄핵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MBC 장악에 대해서 완전 말하자면 그 연결고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MBC 이사를 새로 선임함으로 해서 이제 8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맞섰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7월 국회 마지막 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여야가 팽팽히 맞선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원 퇴장했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에선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압법 중 압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에 집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가 입법 추진을 예고해 여야 대치는